지난 영상에서 제가 포켓몬 게임이 무슨 죄가 있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게임과 스마트폰의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영상에 한 분이 저의 그 주장이 무책임하다라는 그런 취지의 댓글을 적으셨어요. 제가 이 댓글을 보고 여러분들하고 또 나눌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게임을 한 번도 안 한 애는 있지만 한 번만 해본 애는 없을 거예요. 노출 시간을 조절하자라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사줬다가 멸망의 길로 전쟁을 치르는 집이 엄청 많습니다. 저녁에 반납한 폰을 엄마 몰래 찾아내서 이불 속에서 새벽이 될 때까지 게임하는 아이. 용돈을 모아 공폰을 몰래 사서 부모 눈을 피해서 틈틈이 게임하는 아이 등등. 스마트폰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집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선 다분히 부모의 입장에서 글을 쓰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핸드폰을 엄마한테 반납을 해야 된다라는 그 상황. 저는 그 상황 자체가 납득이 안 돼요. 그 스마트폰을 사주는 그 순간 그 스마트폰을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물론 그 사전에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서로 약속을 해야겠죠. 실천 가능한 약속을 하는 것이 우선이겠고. 그런데 아이한테 스마트폰을 사주고 나서 물리적으로 그 물건을 압수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이건 곧 너는 이걸 관리하고 통제할 능력이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겠어 하고 강제로 뺏어간 거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그 핸드폰, 뺏긴 핸드폰을 다시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것은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논점이 저랑 완전히 다르세요. 그리고 아이가 핸드폰을 너무너무 사고 싶은데 엄마가 사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자기가 없는 돈 있는 돈 다 모아서 공폰을 사서 엄마 몰래 그것도 사서 엄마 눈을 피해서 틈틈이 게임을 한다? 저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별로라고 생각해요. 핸드폰은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에요. 그런데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아이가 힘들게 힘들게 용돈을 모으는 그것도 저는 너무 비참하고요. 그렇게 해서 산 공폰을 엄마 몰래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아이가 느낄 참담함, 비참함, 그리고 '나는 죄인이야. 이건 정말 끔찍해.' 그런 온갖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저는 이 아이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감정은 부모로서 아이한테 만들어 주면 안 돼요. 사 주셔야죠. 그걸 사준 후에 이것으로 네가 어떻게 이걸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그리고 중요한 습관을 아이한테 만들어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우선 이 처음 관점부터 달라요. 이 현상, 아이가 반납한 폰을 몰래 가져가서 이불 속에서 새벽까지 하는 그 현상을 이해하는 그 시각 자체가 이 저랑 180도 다르세요. 우리는 스마트폰 사주면 혹은 게임을 허용하면 아이가 중독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고 걱정을 하는데요. 인간이 어떤 것에 중독이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스마트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가 배경에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아이가 어떤 것에 중독이 되는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음이 허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고 혹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바닥이거나 아니면 외롭고 혹은 방치되어 있을 때 중독에 빠지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엄마와의 관계가 엄마와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엄마는 늘 바쁘고 나한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엄마랑 오가는 대화가 고작 뭐 "숙제했냐?" 뭐 "너 빨리 안 해?" 뭐 이런 다그침이나 협박 아니면 명령 이런 식의 말만 오고 가는 관계라면 이 아이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허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겠죠. 쉽게 말하면 아이가 방치되어 있는 정서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런 상태의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쥐어 주면 당연히 중독이 되겠죠. 왜냐하면 게임은 버튼만 누르면 내 곁에 달려와 줄 거고 그리고 항상 내 곁에서 나와 나에게 위로와 재미를 주니까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아주 큰 재미잖아요. 두 번째는 아이가 게임 말고는 잘하는 게 없거나 게임 말고는 몰두할 만한 어떤 거리가 없는 삶에 낙이 없는 경우 중독으로 빠지기가 쉽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면은 "엄마 나는 우리 반에서 종이 접기를 제일 잘해." 뭐 내지는 "엄마 나 우리 반에서 피아노를 제일 잘 친다." 아니면은 뭐 "난 우리 반에서 공기를 제일 잘해." 뭐 아니면은 뭐 "피리를 제일 잘 불어." 이런 것이 있는 아이들은 좀처럼 그렇게 중독에 빠지지 않아요. 혹은 막 몰두까지는 아니어도 늘 해서 꽤 잘한 경지에 이르른 예를 들어서 축구를 유난히 잘한다든가 아니면은 태권도를 잘한다든가 아니면 만화 그리는 걸 잘한다든가 아니면은 피아노를 잘 친다든가 이렇게 나만의 장기가 하나 정도 있으면 게임에 그렇게 쉽게 중독되진 않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장기가 하나 있으면은 그것을 또 몰두하고 연습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게임에 빠져들 시간이 확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아이의 생활에 질서가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규율이 있고 루틴이 있고 질서가 있다면 중독에 빠지지 않아요. 역으로 그 가정에 어떤 규칙도 없고 루틴도 없다면 이 아이들은 정서적으로도 물리적으로 방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TV를 봐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뭐 하루 종일 유튜브를 봐도 누구도 통제를 안 해. 그러니까 집안에 질서가 없는 거죠. 약속도 없고. 이렇게 방치된 분위기의 가정이라면 핸드폰을 쥐어주는 순간 아이는 중독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날마다 해야 할 일,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학원에 가서 하루에 두세 시간은 머물러서 연습을 했어야 됐고, 특공무술이랑 축구를 날마다 하루에 2시간 정도 했고요. 그러니까 저학년 때, 4학년 이전에는 특공무술 하느라고 날마다 2시간을 운동을 했고, 그리고 고학년 때는 이제 축구하느라고 2시간 정도 항상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챕터북을 청독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녁 먹기 전에 영어 영상물 시청 1시간 동안 하는 거, 뭐 청소년 시트콤 같은 걸 많이 봤었죠. 요 시간만 해도 어때요? 벌써 한 5, 6시간을 늘 해야 되는 루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정불변의 루틴이 날마다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핸드폰을 손에 들고 마냥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즉 핸드폰을 할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중독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낮았던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한 상황인가를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해야 될 것 3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 아이가 지금 정서적으로 허한 상태인가? 즉 엄마와의 관계가 끈끈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정서적으로 안정적인지, 연결되어 있는지 요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자면 이제 엄마는 항상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이가 엉뚱한 소리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맞장구 쳐주는 따뜻한 엄마라면 아이는 정서적으로 허할 일이 없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엄마랑 말이 이렇게 잘 통하고 내가 어떤 고민이 있거나 어떤 욕구가 있을 때 그걸 엄마한테 표현했을 때 엄마는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 욕구를 채워주고 또 나에게 조언을 주는 엄마라면 아이는 게임보다 엄마가 훨씬 재밌죠.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게임에 중독될 일은 없을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게임 말고 빠져있는 무언가가 있는가, 자기만의 장기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곧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1년, 2년, 3년 꾸준히 지속해온 그 그릿의 경험이 있는가, 아이가 자랑할 만한 무엇이 있는가를 꼭 돌아보셔야 되고, 즉 아이의 달란트, 장기를 엄마가 좀 관찰을 하시고 꾸준히 개발할 수 있도록 좀 시간 투자를 하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기억하세요. 우리 가족은 질서가 있는가, 규율이 있는가, 그래서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반복했던 연습이 있는가, 요런 것이 있는 아이라면 예를 들어서 잠자기 전에는 그림책을 읽거나 동화책을 읽고 잠자는 문화가 있든가 아니면 영상물은 영어로만 보자 그 약속을 지킨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1시간 이상 보는 거는 조금 엄마가 걱정되니까 우리 1시간 안에 끄자 라고 했을 때 그 영상물을 1시간만 시청하고 끄는 그런 절제의 경험들이 누적되어 있는가 요런 것들이 있으면 핸드폰이나 게임을 허용해도 이런 규칙과 질서와 규율이 있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미 훈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중독 안 돼요. 약속한 시간까지 딱 기분 좋게 게임하고 혹은 기분 좋게 유튜브를 보고 핸드폰을 끌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죠. 그래서 핸드폰을 쥐어주기 전에 이 3가지를 미리 점검해보고 이것이 있는가를 확인해 볼 것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마트폰이 문제가 아니에요. 스마트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독이 되는 데는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쥐어주면 무조건 중독이다가 아니라 중독이 되는 다양한 원인 중 이것에 따라서 바로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중독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핸드폰이라는 문명의 이기를 아이가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